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0일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뉴스는요 미국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다 한국, 북한 다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한미 관계에 상당한 그 우려, 미국 내에서 우리 북한 문제 전문가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빅터 차, 현재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미국의 조지타운 대학에 부설되어 있는 연구소인데요. 거기에서 한국 석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분이 빅터 차예요. 여러분들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우리 주한 미국 대사로 내정이 됐다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내정이 취소됐던 사람인데요. 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전략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 문제가 돼서 우리 한국 대사로 올려다가 못 왔다는 그러한 풍문도 있었던 사람이 바로 빅터 차인데요. 이 빅터 차 한국 석좌가 오늘 조선일보 퍼펙트 스톱이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하나 실었는데, 이 칼럼이 현재의 한미 관계 그리고 현재의 미국 관계를 평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칼럼이라고 제가 생각이 돼서 여러분께 이 칼럼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칼럼의 특징은 제목에서 얘기하는 대로요, 트럼프 대통령이 퍼펙트 스톰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세 가지의 카드를 쓸 수 있는 우려가 매우 크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퍼펙트 스톰 아무도 지금 말릴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미 관계가 매우 우려된다는 그런 취지의 칼럼입니다. 이 지소미아가 다행히 연기가 되는 바람에 큰 폭풍은 지나간 것 같지만, 이 지소미아로 인해서 파괴된 한미 신뢰관계 회복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이러한 먹구름 뒤에 이 한미 동맹의 치명적인 더 큰 엄청난 폭풍이 불어 닥치고 있다는 건데, 이 폭풍은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크리스마스 이전에 미국 간의 핵 협상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베트남에서 노 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배드 딜, 즉 나쁜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이 빅터 차는 매우 크게 우려를 하고 있어요. 왜냐? 북한이 얘기하는 대로 영변 핵시설 정도 하나 내주고 적당히 내주고서 트럼프가 적당히 또 제재를 풀어줘 가지고 이 아주 나쁜 딜 협상을 할 경우에 과연 이 한반도 평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실질적으로 폐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이게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적인 비핵화 협상을 통해서 김정은한테 트럼프는 종전선언도 해주고 또 이 적대 행위를 종식시키는 여러 가지 선물을 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방위비 분담금 협상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방위비 분담금 협상 금년 말까지 협상이 성공이 돼야 되는데 이제 불과 4주밖에 남아있지 않았는데, 이러한 짧은 시간 안에 현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의 50억 달러 정치적으로 받아들이기가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다고 1년 연장하자고 또 합의할 가능성도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트럼프는 계속해서 50억 달러를 집요하게 요구할 것이고, 그러면 협상은 연말에 결렬되고 미국은 한국이 감사할 줄 모른다, 한국은 미국이 탐욕스럽다, 이렇게 한미 간에 서로 비방만 주고받을 것이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퍼펙트 스톰 뭐냐면요,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할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본인이 몸담고 있는 데입니다. CSIS 자료에 의하면 지난 30년 동안 트럼프가 대통령 되기 이전부터 지금까지 주한미군은 너무나 돈이 많이 들고 불필요하고 동맹국이 미국의 관대함에 무임승차해가지고 이득만 얻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게는 도움이 안 된다. 이것이 트럼프의 일관된 주장이라고 합니다. 이런 주장을 1990년도 이후 114번이나 주장했다고 그래요. 이 정도가 되면 얼마나 트럼프가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에 목을 메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분노에 차 있는 트럼프, 한국이 돈을 내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결국 30년 확신 이 주한미군 철수 감축
들고 나올 수밖에 없고, 이럴 경우에는 북한한테는 굉장히 좋은 친구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김정은이가 좋은 친구라고 돼 있는데 사상 최고의 거래가 되는 것이죠. 주한미군 철수를 해버리면. 그럴 수밖에 없죠. 3대 유인 중에 하나가 주한미군 철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고의 거래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최고의 거래를 했다고 선전하면서 트럼프는 뭘 또 선전하느냐? 한반도에서 이제 전쟁이 끝났다. 감사할 줄 모르는 한국인이 미국을 위해 돈을 내지 않는 데다가 한국에는 평화가 왔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젊은이들을 집으로 데려올 수 있게 됐다. 얼마나 이렇게 떠벌리겠느냐 이겁니다. 예. 그리고 내년 대선 운동 땐 외국에 낭비되는 돈을 아껴가지고 이 돈을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 정책에 쏟아 부을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지지자들에게 말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미국 의회가 이 주한미국 감축 일정 수준 이하로 못하게 하는 법안, 국방수권법안을 내놓고 있는데 이 법만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왜? 이거는 현재 이 국방수권법안이 미 의회를 완전히 통과한 것도 아니고 미국 의원들은 최근에 빅터 차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트럼프가 북한과 협상을 타결할 경우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하는 행동을 국방수권법 하나로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 장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 미 의회도 트럼프가 끝까지 주한미군 철수하겠다면 못 막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럼 또 하나, 문재인 정부가 이거 뭐 철수하지 말라고 제가 보기에는 나설 리도 없는 정권이에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니 속으로야 주한미군 철수한다, 감축한다 하면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겠어요. 알툰이 빠진 것이라 마찬가지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미 설득 외교에 나설 가능성도 저는 없다고 봐요. 지금 2년 반 동안 미국에 대한 정책, 그 다음에 북한에 대한 정책을 보면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 무리가 없으리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동의하시라고 믿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워싱턴 내에서도 현 정권이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을 철수한다고 할 때 한국 편을 들 후원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한국 정부가 그런 후원자를 길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미국 내에서는 결국은 트럼프가 얘기하는 대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지지할 것이라는 것이 이 빅터 차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이 트럼프는 결국은 이런 상황을 즐길 것이다. 예. 그리고 현재 미국 내에서 트럼프 지지하는 이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한국은 잘 사는 나라이고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나라다. 미국은 한국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이런 것을 계속 선동, 부추길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빅터 차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정말 보고 싶지 않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1차적 비난의 화살은 동맹을 거래 대상으로 보는 트럼프와 그리고 그런 트럼프를 김정은과 협상하는 데 매달리게 한 문 대통령에게 향할 것이다. 그런 사이에 한국엔 만신창이가 된 대미 동맹, 고장난 한일 관계 많이 남게 된다. 동시에 러시아는 한국 영공을 계속 침범할 것이고 중국은 사드 문제로 경제적 압박을 더 강화할 것이다.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이 퍼펙트 스톰 빅터 차 석자의 글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한미 동맹 관계 그리고 이 한미 동맹 관계에 관한 그 우려가 미국 내에서도 이렇게 심각하다. 그런데 정녕 한국에서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하는 과연 국민이 얼마나 될까? 이거 여론조사하면요, 또 압도적으로 빅터 차하고 생각을 달리하는 여론이 더 높을 겁니다. 왜? 좌파 진보층은 똘똘 뭉쳐서 여론조사에 응하고 있고 우파 중도층은 여론조사에 제대로 응하지도 않고 있고 또 설마 안보 불감증도 우리 애국 시민들 사이에서도 생각보다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우려의 시각, 정작 당사자인 한국 국민은 크게 우려하지 않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의 한국 전문가들은 이렇게 한미 동맹을 우려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말을 한다면 또 좌파들은 수구 꼴통 방송이라고 하겠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냉전이 한반도에서 오래 가기를 바라는 세력 중에 한 사람으로 몰아붙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방송 지금도 계속 노락달지가 붙고 있고 또 언제 해킹당할지 몰라요. 저같이 해킹당한
우파 유튜버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또 절대 없어야 되겠죠. 자, 그렇지만은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제는 연말 김정은이가 얘기한 대로 시한이 연말 시한입니다. 비록 비건은 연말 시한 나는 인정 안 해 이렇게 얘기했지만 결국은 칼을 든 말하자면 이 범인을 방패로 막을 때 칼을 든 범인이 일단 찌르면 방패라도 찔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연말이라는 시한을 인정하지 않는다. 아무리 얘기해도 김정은이가 그런 게 통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연말 시한이 다가오면 미국도 계산법을 바꿀 가능성이 없지 않아 충분히 있다. 이런 시각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 그러한 계산법을 바꾸기를 바라는 또 바꾸도록 미국을 설득하고 뒤에서 그런 일을 벌일 것이라고 저는 문재인 정부가 현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통일부 장관 김현철이가 이번에 워싱턴에 가가지고 금강산 문제 계속 하고 다녔잖아요. 그리고 서울에 와서도 금강산 문제 또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제 김정은이가 얘기하는 대로 금강산에서 오래된 시설을 철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뉴스가까지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김정은이한테 또 매달리고 김정은이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현 문재인 정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미 정부 결국은 서로 갈 길을 가는 그러한 우려스러운 국면에 다다르고 있다. 이런 평가가 지나친 평가가 아니다. 이런 거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방송을 해드리고요. 제가 보기에는 연말이 가까운다고 해서 트럼프가 지금 빅터차가 전망한 대로 빅딜이라고 하는 계산법을 바꾸면 저는 트럼프는 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이 가까우더라도 김정은이가 평화에 대화에 타협적인 절충안을 낸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트럼프가 빅딜 전략을 대폭 수정해서 김정은이와 협상 테이블에 앉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즉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3월 이후 지금까지 시종일관 말씀드린 대로 미국 간의 3차 정상회담은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이런 결론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바로 그 점은 빅터 차와 저와의 차이점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미국 검찰이요. 어제 전격적으로 북한을 다녀온 미국 암호화폐 전문가를 LA에서 체포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그리피스라고 하는 전문가인데요. 그동안에 미국 내에서는 이 암호화폐라든가 다른 특이한 일로 인해서 말썽 꾸러기로 소문이 난 사람이라고 그래요. 과거에 캠퍼스에 있는 그 뭐 커피 자판기라든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세탁기. 더 돈만 동전만 넣으면 금방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허술한지 그런 거를 공짜로 말하자면 허술해가지고 공짜로 돈 안 내고 이 세탁기, 자판기 이런 걸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온라인에 올렸다가 결제 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하기도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머리는 기가 막히게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자면 미국 국무부를 통해서 북한을 못 가니까 뉴욕에 있는 북한 대표부를 통해서 13만 원짜리 비자를 받고 중국을 경유해서 지난 4월 달에 평양에 가서 암호화폐 어떻게 몰래 잘 쓸 수 있는지 이거를 그래갖고 미국의 제재를 피할 수 있는지 강연을 하고 왔어요. 주로 미국 북한에 있는 관료들이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100여 명이 되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강연을 한 것이 이제 문제가 돼서 이 전격적으로 체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2008년도 뉴욕타임스가 얘기하기를 말썽꾼 또 파괴적 기술자다. 그러면 기술 세계 펜을 몰고 다니는 매력인이다.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고요. 해킹 관련해서는 국제사회의 단골 연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2007년도 오픈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에서 정보를 갱신한 사용자의 IP 주소 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 위키 스캐너를 개발할 정도로 굉장히 그 IT와 관련된 많은 그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일찍이 대학에서도 엘라바마 대학에 나왔는데 컴퓨터하고 인지과학을 공부했고 또 칼텍 캘리포니아 공대에서 컴퓨팅과 신경망 체계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인데 별명이 로만 포엣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피스 실제 이름은 그리피스예요. 일찍이 컴퓨팅에 관해서는 상당한 소질을 보였던 사람인데 이 소질을 가지고 북한까지 갔다가 바로 어제 전격적으로 체포가 됐는데요. 그 어떤 법을 위반했냐면 미 재무부 허가 없이 북한에 상품과 서비스,
기소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법이 있는데 긴급경제조치법입니다. 이 법을 위반한 혐의로 전격 체포했는데 최고징역 20년형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난 4월에 평양에서 열린 평양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회의에 참석해가지고 블록체인과 평화라는 제목으로 PT를 보여줬다고 그래요. 그리고 당연히 북한 당국하고 사전에 조율해서 이런 거를 했겠죠. 그러면 이렇게 가지고 지금 현재 북한은 돈이 말렸잖아요. 유엔 제재 때문에 이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수십억 불을 지금 말하자면 해킹에다가 쓰고 있다는 그러한 보도가 그동안에도 많이 나왔는데 이렇게 유명한 저명인사를 직접 초빙해서까지 이 경제 제재를 회피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이것이 놀랄만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국내에도 암호화폐 지금 상당히 새로운 분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도 지금 북한은 우리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를 해킹해가지고 돈을 뜯어가고 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미 국정원이 국회에 여러 차례 보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우리 국내 암호화폐에 대한 사이버 해킹 철저히 대응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에서 강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제 방송 주변 지인들께 많이 전파해 주셔서 빨리 30만, 50만이 돼서요. 상당한 영향력을 갖는 유튜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